따단,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중주택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민동에 이 가구 수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박 물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 월세 같은 경우에는 725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현장을 가기가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항상 현장 임장은 필수예요.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만 물건 검색하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고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세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고 조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물건들을 입찰하셔야 돼요. 많은 물건을 입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은 물건을 현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손품을 파실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물건이 임장을 가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저처럼 현장 오세요. 저도 한 달에 지금 몇 개 온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하셔야 그래도 빠르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입찰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컴퓨터 앞에만 있고 현장을 가기가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촬영할 때는 좀 편집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인터뷰를 하면 20분, 30분 정도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상에서는 5초, 10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또 진행합니다. 제가 또 강의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적으로 카페에서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강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강의 구성 관련해서 설명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매 물건 왔으니까 또 우리가 임장을 또 하고 수익 분석을 또 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지금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조라는 건물인데 건물 자체도 굉장히 좀 깔끔한 편입니다. 여기 위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84-2번지입니다. 그래서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변에 산업단지도 많고요. 연구단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가구수라든지 수익률이 또 괜찮고 전민동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건이라서 제가 이 물건을 임장 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건물 외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요. 위에는 나무 마감으로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여기가 상가가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여기가 지금 소매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1층부터 지금 상가가 있고 바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지금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다중주택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층에 상가가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근린 다중주택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요. 근데 이제 주차 대수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과 현황상의 주차 대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주차는 4대가 가능했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여기가 지금 주차가 1대가 가능하고요. 여기 양 끝에 하나, 둘, 3대가 가능합니다. 총 4대가 가능한데요. 여기까지도 주차 라인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주차는 가능합니다. 총 5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과연 임대가 나갈까? 이런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상업시설에 있는 상가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게 별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대도 잘 나갈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보면 분리수거함인데 지금도 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주택관리 쪽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와, 야, 이거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도시가스가 이거 몇 개입니까? 도시가스로 보게 되면 지금 17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일단 도시가스를 한번 봐서 좀 잠겨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404호가 잠겨 있고 405호도 지금 잠겨 있네요. 그래서 잠겨 있는 개수로 여러분들이 공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공실 파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 같은 경우에 명도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명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이미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그냥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실 파악을 미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 비용을 또 산출하기 위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가구가 도시가스는 잠겨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잠겨 있으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나가 볼게요. 이제 여기가 똑같이 1층 상가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이랑은 다르게 보통 여기가 바로 또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면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면 자체가 여기 보이시나요? 도로입니다. 대로변.
대로변이고요. 저쪽에는 연구단지가 쭉 포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를 보면 여기 이 건물 있죠. 여기 건물도 지금 식당인지 카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 여기 있죠.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카페로 이용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가면 투썸도 있거든요. 근데 투썸이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1억에 300만 원에 지금 월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코너 건물이기도 하고 면적이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른 근린주택보다는 상가가 충분히 임대가 잘 맞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좀 이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테이블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도 나 있어요. 카페 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겠죠. 나무다 보니까 물이 좀 들어가면 좀 썩을 수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요. 여기도 뭐 보면 측면도 그렇고 뭐 따로 크레이 가 있거나 그런 것들도 없어요. 사실 후면이긴 하지만 대로변이라서 자재를 또 안 좋은 걸 쓰지도 않았어요. 화벽돌로 지금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도 보면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도 지금 되어 있고 캐리어가 좀 크게 있잖아요. 여기 아마 1층 상가에서 쓰는 에어컨인 걸로 보여집니다. 측면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구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쭉 돌았거든요. 우편함을 좀 봐야겠죠. 일단 1층 지금 101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가 있고요. 4층에 5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5층에 사무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못 봤는데 이 공용에 밑에 보면 5층이라고 써 있습니다. 5층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매점 사무실 포함해서 17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지금 이제 1층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도 너무 이쁘게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상태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년도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준신축의 물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봐야겠지만 뭐 복도 타일은 깨질 수도 있겠지만 내부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여기 보면 파벽돌로 내부를 이렇게 다 마감을 했죠. 이렇게 등도 지금 로비처럼 잘 꾸며놨고 CCTV까지 다 있죠. 근데 또 이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근린 다중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 토지가 77평이고 건물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따단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중주택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민동에 이 가구 수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박 물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단으로 저 가요. 하지만 우리는 임장을 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거. 오,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요. 상태도 너무 좋고 이렇게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어컨 사전 점검, 이건 뭘까요? 이런 것들도 하시나 봐요. 저는 이거 따로 안 하거든요. 위에도 보면 깔끔해요. 그냥 새 겁니다. 5층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따뜻한 그 온기가 있고 501호가 지금 현재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가 지금 투룸으로 운영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겠죠. 옥상 가는 분인데 옥상이 지금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아마 이 501호 호실에서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다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캠핑 갈 필요 있나요? 여기가 캠핑장입니다, 여러분. CCTV도 지금 너무 잘 돼 있고요. 이 등, 너무 이쁘다. 복도에 이렇게 간접등을 또 놓고 화분까지, 야, 이렇게 좀 많이 꾸미시는 걸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쿠팡까지 있습니다. 이게 쿠팡 프레시잖아요.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일이 싹 다 이렇게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지금 타일이 깨질 정도인데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지금 천장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돼 보이는데 이 간접등이 노래서 그런지 지금 전체적으로 노랗게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층입니다.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네요. 저는 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고 나서 이것도 별로인 거예요. 금색깔. 저도 금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찰 받으면 좀 이쁜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4층은 이렇게 401호가 되어 있고요. 402호, 그다음에 403호, 404호, 여기는 이제 405호입니다. 그래서 4층 같은 경우에는 5개 호실로 전부 다 다중주택으로 원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일 상태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문이 하나 있거든요. 딱 봐도 보일러실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써있네요. 보일러실 무조건 폐기하겠다. 개인 물건 놓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보일러실도 지금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어요. 야, 근데 이 물건 좋은데? 와, 야, 근데 상태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이제 슬슬 타일이 또 깨질 만한 곳이 나올 법한데 일단 지금 한 번 나왔거든요. 누수 흔적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여기도 301호부터 305호까지 변제되어 있고요. 그래도 너무 깨끗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임차가 왔기 때문에 보일러실 항상 봐야죠.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보일러실이 더 따끈따끈해요. 3층에 또 다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4층과 마찬가지로 5가구로 지금 다 다중주택 원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계속 나와도 되는 건가? 여기도 이제 2층이고요. 2층도 딱 보면 뿅!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전등이 나갔고요.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201호 부터 해서 쭉 봐서 205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축물 대상상으로 봤었을 때는 다중주택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동치사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봤었을 때 다 주거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 205호라고 되어 있는 곳이 공동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락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터폰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치사장인데 비밀번호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공동치사장을 배를 누르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류상으로는 공동치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딱 보면 이쯤 되면은 하나가 깨졌으면 분명히 하나가 또 깨진 데가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테이프 하나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현장 임장의 짬밥입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 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지금 7장 정도가 지금 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청테이프로 지금 주택관리에서 막아놓은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입찰가에서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건 금액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가서 한번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하려고 외부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그러는데요. 지금 촬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또 쏟아져가지고 우산을 쓰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9788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84-2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1층에 소매점이 있었고 5층에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에는 다중주택으로 구성된 근린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16억 9,5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1억 8,6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77평, 건물 면적은 15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사용승일은 2018년도 12월 11일에 준공된 물건이고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내역은 없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4km 이내에 카이스트 본원,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 대덕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각종 연구원, 산업단지가 주변에 엄청나게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연구원, 금호석유화학중앙연구소, SK환경단지 기술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2018년도 12월 19일 날 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드리면요. 일단 공부상으로 봤었을 때 원룸이 총 14가구고요. 공동치사장 1개, 그리고 사무소 1개, 소매점 1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현황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원룸이 15개, 그리고 투룸이 1개, 그리고 소매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5층 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황상 원룸 15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층에 공동치사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5개 호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월세 시세도 중요하겠죠. 월세 시세를 좀 파악해보니까요. 2016년에 준공된 원룸이 500에 40만원, 그리고 2018년에 준공된 투룸이 2000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기도 하지만 옥상을 전체적으로 쓰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에 45만원을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주변에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보니까 뭐 3억에 180만원짜리도 있었고요. 금액대는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 자체가 상가는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코너에 또 위치한 물건이다 보니까 거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500에 45만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불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 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총 보증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원룸은 7,500에 600만원, 투룸은 2,000에
280만 원, 소매점이 500에 45만 원입니다. 총 보증 금액은 1억이고요. 총 월세 같은 경우에는 725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번 더 유찰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저가 수준의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대출은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약 10억 6,8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내부 복도, 타일 정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부 탐문을 통해서 누수라든지 수리 여부는 별도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초기 실투자금은 1억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5,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는 10억 6,800만 원 정도인데 대출 이자를 5%로 잡아보니까요, 월 이자는 440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 725만 원 정도에 세팅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자 440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 월세가 285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계산해보면요, 초기 실투자금 1억 7,600만 원에 보증금 1억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투자금은 7,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7,600만 원을 넣고 이자 제외하고 매달 285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요, 순월세 28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7,6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45%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 관심을 가지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매입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일반 매매로 매입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엔 좋겠지만 전세 세팅이 과하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전세 반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전세 세팅도 기본적으로 가능하긴 하겠지만 무리하게 전세 세팅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를 애초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월세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월세 사시는 임차인 분께서 퇴거를 하신다고 해도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최소 1억 이상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저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현장 임장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가 좋지 않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소풍을 가거나 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시고 싶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임장도 가보시고 그 인근에 맛집도 가고 바람도 쐬시고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